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 성격이었죠. 약세 조정 받았습니다. 이틀 정도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오고 난 뒤 이제 되돌림 성격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특별히 악재나 이제 변동되는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틀간의 이제 강한 반등 뒤 이제 되돌림 성격의 약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좀 더 빠졌고 2차 전지가 이제 이틀 동안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는데 2차 전지 업종이 반락을 했고, 또 이제 주요 이제 종목들도 뭐 대체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조정 성격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4일날 이제 산도즈가 이제 상장을 했죠. 제네릭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업체 노바티즈에서 이제 분사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이제 피드백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셀트론의 밸류에 대한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잠정적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좋게 나왔죠. 삼성전자, 뭐 LG엔솔, 또 뭐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소식들을 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변동하는 것보다는요, 이 실적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또 실적의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분야의 어떤 모멘텀적인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좀 포커스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상황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며칠 상간의 이제 시세는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금리든 또 이제 뭐 전쟁 사태든 뭐 이런 것들이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예,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0.95%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1.5%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7조 초반, 코스피가 7.1조, 코스닥이 7.2조니까요. 뭐 거래대금 이제 많이 급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고, 코스닥도 2배 이상, 3배 가까이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퐁당퐁당이죠. 예, 뭐 시장 흐름이 보시면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아니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수급 구도도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은 뭐 엄청 크지는 않았지만 쌍끌이 순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700억을 순매도한 게 다소간에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를 550억을 순매도했고요. 에코프로 BM을 197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이 178억, 이오테크닉스 130억, 현대바이오 110억 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다소간에 좀 순매도를 평소보다 좀 강하게 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최근에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쪽으로 좀 매도하는 어떤 경향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제 이렇게 좀 조정 성격을 이제 받았고, 증시 주변 자금에서 고객 예수금 그러니까 좀 떨어졌어요. 46조.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18조 7천억 수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어제 나스닥 증시도 0.6% 빠졌고요. 어제 이제 빠진 이유 뭐 국제금리 상승이라고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한 부분들, 원달러 환율도 오늘 뭐 거기에 좀 반응하는 흐름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도 뭐 5일선 조정 정도 받았던 흐름이었고, 나스닥 증시도 5일선, 장중 5일선 조정 정도를 거치는, 여기 이제 60일 중기 평선 좀 저항 받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 좀 조정받고, 니케이 증시도 0.5%
약세, 홍콩이 이제 2.3% 약세, 대만이 0.26% 약세, 상해 증시가 0.6% 약세. 뭐 전체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내어줬고요. 하여튼 뭐 오늘 뭐 특별하게 뭐 이벤트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대외적인 변수 자체가 그 이스라엘 전쟁이 좀 뭐 확산 조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시리아 쪽으로 이제 공습하고 주변 국가 쪽에서 뭐 이스라엘을 좀 공격했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대외적인 어떤 변수, 센티를 좀 약화시키는 거죠. 센티멘탈을 좀 약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유가의 이제 변동성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상승하는 기조 나타나는 게 좀 어렵고요. 어쨌든 뭐 전쟁 사태가 계속 이제 외신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 조금 그 증시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 산도즈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예. 그 산도즈가 노바티스에 이제 분사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제네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제 셀트론 그룹하고 비등하게 또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였죠. 그래서 이제 시총을 지금 시장에서는 120에서 250억 불 정도 뭐 많게 이제 30조 넘는 수준까지 또 예상을 했었는데 상장하니까 좀 낮게 시작했죠. 일단은 그 10월 4일 날 첫날 시가총액이 112억 달러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 대비해서도 이제 퍼밸류에이션은 13배 정도고요. 그만큼 커버리지 예상 범위와 또 이제 요거 이제 SK 유진증권이죠.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예상하고도 달리 좀 상당히 좀 밑돌았다. 그래서 산도즈 22년 실적 매출액 93억 불, 바이오시밀러가 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이제 제네릭 중심이니까 낮은 좀 수준인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업 가치 범위의 하단으로 상장된 것은 산도즈에 대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영상으로 좀 체크해드렸지만 산도스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어떻게 이제 비전 제시를 했는지 그 부분 바이오시밀러 쪽이죠 완전히. 근데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핫하거나 이게 기대가 크면 사실 상상 당시에 보통 전략 이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장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또 높은 밸류를 또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낮게 받게 된 거죠.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2차 웨이브가 시작되긴 하였으나 산도즈는 여전히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고 사업의 리스크 팩터로 생산시설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경쟁이 심화될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줄 원가 절감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5년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제휴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제품 개발보다 외부 도입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뭔가 좀 메인 기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행보 이런 거에 좀 디스카운트가 좀 매겨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도스가 이제 이번에 밸류 평가, 시총 평가 받은 거를 뭐 그대로 뭐 셀트론 그룹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뭐 이 정도 밸류니까 국내 기업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호적이진 않았다. 셀트론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는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니었다.
역시나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셀트론이 더 경쟁력이 높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산도스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셀트론 그룹에서 주력 인재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연구개발 현황, 제품 공급 능력,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국내 기업인 셀트론 그룹의 경쟁력이 더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산도즈가 지금 이제 상장해서 지금 현재는 며칠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올라왔어요. 127억 불 정도 됐고, 네, 127억 불 정도 이제 됐고, 한국 돈으로는 한 16조 정도? 네, 그래서 16조 정도의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산도즈의 주가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론은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안정적 공급과 제품 차별성을 내세워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타겟하여 출시 진행 중이며 진펜트라 LMC만 쓰시죠. 제형 편의성이 높은 경쟁력으로 작용해서 이제 24년 출시 이후 매출 고성장이 예상된다. 24년 목표 매출액은 3.5조, 에비타 마진은 약 4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당면한 중요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이슈는 합병이죠. 23년 10월 이제 23일 고시입니다. 13일 이제 다음 달 13일에 까지 있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이후 합병 가능성이 확인될 것이다. 얼마나 이제 들어올지 지금보다 주가는 좀 높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합병이 진행된다면 당사가 추정한 셀트론 예상 매출액 24년 3.3조, 25년에는 4조 원, 예상 영업이익률은 30%로 추정이 된다. 합병 후 결정될 무형자산 상각비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 목표 시가총액은 42조, 이제 퍼밸류에이션 40배 정도로 지금 매겨서 42조로 평가를 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셀트론의 지금 당면한 합병 부분이 사실 셀트론 그룹의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일 텐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 측면이 부정적이긴 해요. 금리 수준이 지금 금리를 인하는 시점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이 좀 들어온다면 바이오 업종이 좀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이제 자금이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쪽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의 민감도를 크게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쪽은 역시나 금리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상인 증권에서도 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뭐 과거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수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굉장히 재밌는 유익한 리포트를 좀 냈네요. 글로벌 제약사로 가는 길목이 보인다. 이제 내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한국의 바이오 신약 기업들의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내년 핵심 변수는 금리와 신약 개발. 금리도 이제 우호적으로 될 것이고, 신약 개발도 이제 퍼포먼스 나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K 바이오 신약의 이제 리레이팅의 흐름으로 좀 전개될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금융시장은 20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당연히 이제 선행적으로 바이오가 움직이려고 하겠죠. 제약바이오주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맞을 것이다. 한국 의약품 개발 수준을 반영해서 투자 관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글로벌 신약 개발에 길이 있다. 이제 고금리 이제 시기에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임상 중단하는 것들을 아마 뉴스나 이제 공시로 보셨을 겁니다. 그건 결국은 유동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이 없는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이 될성 싶은 얼마나 이제 속가내겠습니까? 이거 뭐 5개 가지고 있는 거, 6개 가지고 있는 거 다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2-3개 정도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기업 안에서도 될성 싶은 것만 남겨두고 다른 걸 다
중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별되는 거죠. 결국 이제 고금리 시기에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제 많이 선별됐고 기업들도 많이 선별됐죠. 그만큼 계속 이제 내리막만 걷는 기업보다는 시세를 이렇게 받쳐주면서 오히려 이제 정배열 우상향을 띠는 종목들이 결국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향후 이제 우호적인 흐름들이 전개될 공산이 크죠. 그런 재료들이 나오거나 임상이 좋게 나오거나 이런 기업들은 좀 멀게 스마트 머니들이 관심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솎아지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준 거죠. 수출 비전을 제시한 제약사가 유망하다. CDMO나 M&A 등 사업 모델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 비전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제약사의 희망이 있다. 그렇죠. 결국 이제 해외로 나가는 기업에 그리고 해외에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 유망한 시대로 확실히 넘어갑니다. 셋째, 에스테텍 기업도 24년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필러와 톡신 그리고 의료기기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에스테텍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아마 성장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내는데 아주 공감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는 선진국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뭐 당연한 겁니다. 글로벌 시장. 그래서 뭐 미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 이 리포트에서는 SK 바이오팜을 글로벌 제약사로 만든 초입길에 진입했다. 그리고 유한양이 얀센과 함께 글로벌 항암제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HK 이노엔, 이제 K캡도 이제 미국 진출 비전을 키우고 있다. 요 세 개 기업을 이제 탑픽을 꼽고 있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저도 가장 강조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레쿠켄 바이오, 알테오젠, 한올바이오 파마가 주목받고 있고, 에스테틱은 파마리서치, 휴메딕스를 탑픽으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주 우호적인 흐름들 내고 있죠, 주가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그 에브비에 이제 휴미라와 이제 뭐 비견되기도 하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이제 스텔라랍니다. 요게 이제 출시가 될 텐데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요. 글로벌 특허 만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삼성바이오피스, 셀트론이 요거를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시점이 됐습니다. 얀센이 개발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3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그 모멘텀을 가지는 이제 약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S마켓에서 이제 또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S마켓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유럽 피부과 학회에서 이제 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3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등성 및 안정성 유사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계속 허가 신청 완료 또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셀트론 그룹의 또 삼성 바이오 뭐 에피스 쪽에 이제 매출은 또 상당히 또 올라갈 여지가 높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론 뭐 21선 지지하는 흐름은 뭐 시장 약세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좀 내어주고 있고, 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오늘 플러스 마감되면서 지수보다 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는 그래도 21선 위로 이렇게 또 올라왔죠. 그래서 우호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국면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로 바이오족들 다 이제 조정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플러스이면서 최근에 보시면 확연하게 지수 빠지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 이번 실적 발표가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낼 공산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다올 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DDR5 또 이제 HBM3와 같은 신규 제품 내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경쟁사 대비 먼저 업사이클에 진입. D램 매출 내 관련 신규 제품 비중은 상반기 20% 초반에서 하반기에는 20% 중반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뭐 D램이 이제 회복되고 있잖아요. 생산 업체들의 공급 축소 강도가 지속 확대되는 중이다. DDR4 낸드와 같은 기존 레거시 제품들의 업황 변곡점 역시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24년은 신규 제품과 기존 제품 모두 회복세, 가격 상승 장겨될 걸로 예상이 된다. 23년에서 24년 사이클에서 경쟁사들 대비 전례 없는 우세한 테크 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이 퀄러티, 주가 흐름이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업사이클 나아가서 빅사이클의 주인공이다 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 나왔는데요. 뭐 요번엔 제가 먼저라는 재밌는 제목인데요. 3분기 이제 프리뷰입니다. 적자 규모를 매 분기 줄여가는 중이다. 지금 뭐 적자 뭐 이번 분기도 뭐 3분기 실적도 적자는 뭐 연혀 없을 건데요. 그 폭이 이제 확연하게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이 컨센서스보다 더 폭을 줄였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그 최근에 이제 지수 약세에도 또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주가의 흐름 추세를 보이고 있는 뭐 이유가 아닐까. 돈이 뭐 가장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D램에서 경쟁사보다 이제 삼성전자보다 먼저 흑자 전환이 가능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1나노 경쟁사보다 먼저 양산하고 비중을 확대해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 것. 두 번째는 HBM과 AI 서버용 고용량 D램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면서 ASP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원가, 판가 양쪽에서 모두 경쟁사를 앞서면서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됐다. 그래서 요번엔 제가 먼저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투자할 때다. D램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 분기 적자 폭을 줄여가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낸드 적자가 지속 중이지만 D램이 예정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하면서 전사 실적의 흑자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매 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익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구간이다.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적자지만 그 폭이 확연하게 줄고 있는 측면에서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선행적으로 실적 좋아지는 그 뭐 1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주가는 돌아서니까요. 보통 D램 쪽.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닉스 주가 흐름 매우 이제 좋은 모습들 띄고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도 뭐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 상승 추세 유지를 했죠. 테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전공적 쪽도 플러스 1%, 지수 약세도 플러스고, 뭐 원익 IPS 이런 기업도 양봉 전환,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강한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모리 사이클의 개선이 확연하다는 거죠. 하나 마이크론도 플러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좀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동시 순매수 쪽 들어가 보면요. 오늘 HPSP 역시나 반도체요. 반도체 쪽에 또 강소 기업이 이제 HPSP가 4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줬고요. 테크윙, 뭐 고영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이제 있습니다. 또 코스피 쪽에서 이제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오늘 엄청 또 강한 흐름 이어갔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L전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개선되고 있죠. 수급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반도체가 좀 거의 뭐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한 주는 뭐 그렇게 뭐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금요일은 조금 반락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그런 한 주간의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에요.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종목들의 이제 실적을 잘 체크하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전망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좀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전략을 바꾼다든지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언제 흑자 전환될지 이런 것들 셀트론 합병이 잘 되어 갈지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 두면 될 거지. 뭐 유한양행이 뭐 또 좋은 어떤 임상 결과가 이제 확실히 또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주가가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뭐 크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업의 뭐 실적이나 가치가 변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더 이제 오늘 이 제목에 변동성 높은 시장이니까 뚝심 있게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지웠는데요. 오늘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드리려고 더. 근데 이제 뚝심 있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건 숫자가 뭐 계속 변동하는데 그 변동이라는 게 사람들의 감정이 변동하고 생각들이 막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뚝심 있게 한다는 게 참 성공자의 필수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여러분들만의 투자의 기준과 철학을 가지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